자, 이제 1930년대 그 밖에, 국내가 아닌 국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1930년대 여기 만주입니다. 만주. 이 만주에서 1930년대 초반에 활약을 했던 단체들이 있어요. 자, 이 활약했던 단체들이 왜 있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 시간에 1920년대 만주 지역에서 왜 그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부터 출발해가 쭉 이어졌잖아요.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 그 다음에 삼부 성립, 삼부 통합운동 연결됐잖아요.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가 뭐예요?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의 국민보였잖아요. 이거였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1930년대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북만주 혁신의회가 1930년대 한국독립당으로 연결돼요.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가 어렵지 않아. 그냥 한국독립당에 당 빼고 그냥 군만 붙이면 돼. 한국독립군입니다.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가 한국독립군. 바로 이 혁신의회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북만주에서 193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그런 조직인데요. 이 지청천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지청천은 나중에 1940년도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에 또 역임하기도 합니다. 뭐 지청천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청천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왜냐하면 독립운동가들이 이름을 자꾸 바꿔요. 김구만 해도 여러분 이름을 9번이나 바꿉니다. 계속 이름을 바꿔요. 예. 왜? 일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지청천 이런 인물이 있다. 이때 이 지청천의 그 한국 독립군이 승리했던 전투가 이 쌍성보 대전이라는 전투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하실 게 있어요. 1930년대 이 전투에서 여러분 기억하기 뭐냐면, 이 모든 전투들이 중국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1920년대 삼부가 성립되면서 일제가 맺었던 협정이 있죠. 미스 협정. 미스 협정을 통해 가지고 중국인들이 한국 독립군들 잡아서 일본에 넘기면 돈 준다 그랬잖아. 미스 협정이.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하나가 돼서 일본과 맞서 싸우고 있단 말이야. 뭔가 20년대와 30년대는 좀 달라. 1920년대만 해도 한국인들을 중국인들이 신고하면 일본이 중국에게 돈을 주는 어떤 그런 형국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1930년대 와서는 중국과 한국이 하나가 돼서 일본과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달랐단 말이에요. 다른 계기가 뭘까요? 계기는 바로 1931년 만주사변이었습니다. 만주사변. 일제가 만주를 침략해 들어간 거예요. 일제가 만주를 침략해 들어가면서 이제 중국인들이 안 거야. 아, 자신들의 적이 일본이라는 걸 안 거예요. 31년 이후부터는. 그런데 그 일본에 맞서 싸운 나라가 어디인가 봤더니 한국이야. 그럼 우리의 적의 적은 우리의 동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한국과 중국이 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부터는요, 한중연합작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한중연합작전의 배경은 뭐다? 바로 1931년 만주사변이 결정적이었다. 바로 여기 이 한국독립군도, 역시 지청천이 이끌고 있는 한국독립군도요, 이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이 전투들이 모두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중연합작전. 그래서 쌍대 전투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1930년대 초반, 바로 북만주 지역 한국 독립군에 의해서 수행된 전투, 바로 쌍대 전투,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국민보 남만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당은 조선혁명당이 되겠습니다. 조선혁명당의 산하부대는 어렵지 않죠? 군만 붙이면 돼요. 조선혁명군입니다. 조선혁명군. 자, 이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인물은 양세봉입니다. 양세봉. 영릉과 흥경성 전투.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일제강점기에 여러분들 왜 쓰리봉이 있대요? 쓰리봉. 의열단의 김원봉. 조선혁명군의 양세봉. 예, 그리고 이제 1940년대 이제 주로 등장했던 김두봉까지. 그래서 김원봉, 김투봉, 그러네. 양세봉까지 1, 2, 3네요. 예,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네, 이렇게 세 명의 쓰리봉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어제 이 양세봉은요, 영릉과 흥경성 전투, 영흥 전투를 이끌었다. 아까 지청천은 이러면 어떤 전투? 쌍대 전투. 그리고 양세봉은
영흥전투입니다. 양세봉은 영흥전투, 지청천은 쌍대전투, 양세봉은 영흥전투, 영릉과 흥경성 전투를 이끌었다. 물론 이것도 역시 한중연합작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1930년 초반에 여전히 이 만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만주사변 벌어지면서 여기다가 일제가 만주 괴뢰국을 결국은 세워요. 결국 여기서 활동이 좀 어려워졌겠죠. 그러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관내, 여러분 여기가 이제 만리장성이에요. 예,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 만리장성 이남, 만리장성 건너 들어온 이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중국 관내라고 합니다. 중국 관내. 중국 관내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던 조직이 이미 있어요. 네. 1919년 3.1운동의 결과 만들었던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가 이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920년대 의열투쟁을 했던 김원봉 있잖아요. 그 김원봉도 이제 이 중국 관내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까지 어떤 의열투쟁, 총을 쏘고 폭탄을 투척하는 이런 1대1 투쟁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좀 더 조직화돼야 되겠다. 당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서 조직화된 모습으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당과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0년대 의열단 그 모습이었다면 1930년대 와서는 당과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규모가 큰 거죠. 조직화. 의열단은 조직원들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한 명이 폭탄 던지고 한 명이 총을 쏘고 계속 이런 어떤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당을 만들고 그 당이 나중에는 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부가 수립되면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조직적으로 맞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0년대 와서는요, 당을 만들려고 해요, 김원봉이. 그 당이 바로 민족혁명당이라는 겁니다. 그 당이 바로 민족혁명당이라는 건데, 이 민족혁명당도 이제 이합 집산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여러 조직들이 지금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 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예요. 근데 이 조선의용대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부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관내에서, 여기 지금 중국 땅이에요. 중국 땅에서 한인 부대가 만들어진다. 이게 여러분들 쉬운 말 같아요? 아니 생각해봐. 우리나라야. 여기 우리나라야. 한반도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에서 일본인들이 군대를 만들었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 일본 군대를 왜 만들어? 이거 용납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여긴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한인들이 부대를 만들었어요. 쉬운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예. 하지만 1930년대 이후부터는 바로 이렇게 한중연합전선에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중연합전선 바람의 결정적 계기가 뭐였냐면요. 바로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윤봉길 의거. 윤봉길 의거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상하이 흥꺼공원에서 윤봉길 의거가 딱 성공을 하면서 당시 이 중국 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장개석, 이 장개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조선 청년 한 명이 중국 100만 대군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이러면서 이 중국 장개석 정부가 전폭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군대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 최초의 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 김원봉의 의열단원들이 좀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바로 조선혁명당이 있었다. 아, 조선의용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가요, 나중에 나뉘어요. 여러분,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군대를 만들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 이 조선의용대는 김원봉 계열의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부대고, 그 다음에 김구 계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열의 군대도 있어요. 그 군대가 바로 한국광복군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군대 조직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한국광복군입니다. 이미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 한국광복군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한국광복군으로 이 조선의용대가 일부 김원봉과 함께 합류를 해요.
총사령관이 지청천이었다면 바로 부사령관을 김원봉이 맡아요. 예, 이러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한국 한번 기억나시죠? 왜 영국의 요청에 의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기도 했고 또 미국 OSS 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꾀했던 부대가 바로 한국 광복군 아니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 그러니까 1940년대 되면요 이렇게 많은 부대들이 항일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 일부는 이전 사회주의 쪽으로 또 가요. 예, 조선의용군 예난이 이제 중국 그 사회주의 세력들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조선의용군으로 또 재편성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싸운 거예요. 열심히 진짜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밖에 나가서도 만주에서도 중국 관내에서도 열심히 싸운 겁니다. 그 열심히 싸운 결과가 바로 조국 광복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1930년대 일제 조선 민족 말살 통치였던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싸워냈던 저항했던 바로 항일 운동의 이야기를 살펴봤고 그 결과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바로 그 광복된 이후부터 지금 현재 이 모습까지 어떤 모습으로 내달리게 되는지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